우리가 통상 탄원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판부에 좀 봐주세요. 이런 점을 좀 참작해 주세요 하고 보내는 게 탄원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이 탄원서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실제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한 법정에서의 모습입니다. 법정에서의 모습입니다. 자, 법정에서 이 쌍방울 대북송금, 이 대북송금의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던 이화영 전 의원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와는 아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이화영 전 의원을 이해찬 전 대표로부터 추천을 받았던 어쨌든 간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평화부지사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적으로 17개 강력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포함되죠. 없어요. 이런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직책이 없어요. 다분히 여러분들이 평화부지사니까 뭔가 북한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평화부지사 역할을 맡고 있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구속의 내용이 뭡니까? 쌍방울로부터 뇌물수수 혐의인가요? 그럴 거예요. 이 카드를 쌍방울이 제공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의혹인 거죠. 바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법정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법정인가요? 검찰 수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표 측과 입을 맞추어 왔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슨 이유인지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 본인이 모르쇠로 입을 꽁꽁 다물고 있었더니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뭔가 불쏘시개로만 이화영을 불쏘시개로만 활용을 하고 이게 내다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특별하게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구제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은 별로 없더라. 정진상, 김용은 구제할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해서는 특별히 구제하는 듯한 이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한간에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뿔이 났고 삐쳤다. 그래서 해광이라고 하는 로펌에 이 선임되어 있는 변호사죠. 선임되어 있는 변호사와 상의를 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북송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 대북이라고 하는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를 타고서 북한에 한번 다녀오면 더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가 단단해지지 않았겠느냐. 단단해졌을 것이다. 이걸 노리고 이 북한에 가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을 텐데 북한 측에서 그 대가를 요구하니까 쌍방울을 통해서 대가 300만 달러를 보내려고 보냈다. 이게 이제 의혹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3자 뇌물수수로서 이재명 대표 혐의가 되려면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입을 꼭 다물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 라고 일관되게 답변을 해왔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에 보고했다. 대북송금 보고했다. 알렸다. 이게 보도로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난리가 났던 겁니다. 심지어는 변호인에게 누가 질문을 했는데도 변호인도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민주당이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될 정도로 난리법석이 나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면회를 해서 이 화영 전 부지사를 만났고 심지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실명이 백정환가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입니다. 운동권 동지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인이 남편의 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 답변은 검찰의 압박과 해유가 큰 영향을 미쳤다. 남편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라는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에 법원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 탄원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판부에 좀 봐주세요. 이런 점을 좀 참작해 주세요 하고 보내는 게 탄원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이 탄원서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는 정말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내용을 남편으로 들었을 수도 있어서 민주당에다가 법원이 아니라 민주당에 제출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민주당과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 탄원서를 법원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다가 제출을 했을 것이다. 그래야 민주당이 적어도 남편에 대해서 관리를 하든지 관리에 들어가든지 이화영의 부인은 민주당과 교감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겸 그래서 당 쪽에다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 진실은 뭐 당사자들만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재판정에서는 이 남편과 부인이 서로 다툼을 하는 이른바 사랑과 전쟁. 물론 이건 사랑이 아니고 전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법정의 아내로부터 이러면서 이 헤드라인을 보시면 당신 정신 좀 차려요. 당신 정신 좀 차려요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부인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남편이 원인이 아니라 아내는 검찰의 유화적인 검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놀아났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꼬임에 빠져서 검찰에 술술술 자백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아내가 일격을 가한 거죠. 그래서 변호사를 해임하겠다. 이 변호사가 검찰과 짝짝꿍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변호사 해임에 내 뜻이 없었다. 그거 완전히 부인과는 다른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입니다. 네. 자, 우리 동백군님께서는 하영 아찌 신사적이지도 미남형도 아니더만 여자들이 많으네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뭐 불륜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저도 어디까지나 내용을 확인한 게 아닙니다. 그런 설이 돌고 있다. 돌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렇더라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JUP님께서는 친구처럼 타인처럼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고 하더니 이화영 개딸 부부가 진면목 보여줍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법정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가 변호사 바꾸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또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올려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을 결과적으로는 회유시킨 것이 아니냐. 친명계 인사들이 가서 특별 면회를 하면서 이화영을 해유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이화영을 해유한 데서 결정적으로 부인인 와이프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런 부분들도 헤드라인 내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갑론을 봐. 자, 결국 이제 이 일련의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자, 이 이화영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전혀 관계가 없다. 계속해서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 검찰이 쓰고 있는 소설이다라고 오히려 역공을 취했던
이재명 대표인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일지 어떨지는 이제 가려져 봐야 되겠죠. 하지만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말을 바꾸긴 했지만 이하영 전 부지사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이러면 지금 이 내용들이, 관련된 내용들이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의 위기가 될 수 있는지, 민주당의 위기 쌍방울 대북 송금과 코인 거래 의혹이다. 제가 어제 썼던 빅데이터 칼럼입니다. 이 빅데이터 내용을 함께 보시죠. 내용을 보시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음 및 빅데이터 긍부정 비율입니다. 자, 먼저 긍부정 비율부터 보시죠. 긍정이 14%밖에 안 돼요. 부정이 무려 압도적으로 무려 84%나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된 체포 동의안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도 상당히 싸늘하다. 왜냐하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된 것은 국내와 관련된 이슈보다도 북한과 관련된 이슈라는 거죠. 북한과 관련된 이슈, 또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물론 이건 수사가 되고 진상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자체와 관련해서도, 이 자체만으로도 긍정은 14, 부정이 84. 그리고 코인 거래입니다. 코인 거래, 바로 김남국 의원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도 감성 연관의 내용을 보면 의혹이다, 논란이다, 손실이다, 손해다. 이 내용을 보면 손해보다 불성실하다, 범죄, 진상, 그러니까 온갖 부정적인 감성 연관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시피, 코인 거래가 적어도 젊은 세대들이 그동안 많이 참여를 해왔던 투자 기법이라면 이렇게까지 처참할 정도로 부정 비율이 압도적이지는 않을 텐데, 긍정이 13%, 부정은 무려 84%나 됩니다. 심각하죠. 심각할 정도로 이 코인 거래와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된 지금 민주당의 위기죠.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고, 코인 거래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김남국 무소속 의원과 관련됩니다.